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입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자주 틀리는 유형들 그리고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은 유형들을 좀 넣어놨으니까 쉬운 것들은 넘어가고요. 기본적인 것들 넘어가고 알아야 될 부분들 그런 문제들로 체크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나머지 정리가 뭐였죠? 우리가 항등식 베이스를 깔아놓고 나서 주어진 식을 몇 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그렇지. 1차식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항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상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1차식 나눠서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썼고 그 베이스에서 나머지 정리를 써서 나머지가 0이 되면 얼떨결에 인수분해를 시켰구나라는 것도 알게 돼서 인수정리 되었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나머지만 구하기 때문에 몫을 따로 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조립제법을 썼었지, 그치? 조립제법은 1차식 나눌 때 쓰는데 1차식의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만 썼었어요,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x-1로 나눴을 때의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지만 2x-2로 나눴을 때의 못과 나머지를 다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더 짚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하겠지만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시죠. 일단 27번 문제부터 볼게요. 쉬운 것도 넘어가고요. 자, f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있는데 x 플러스 3 곱하기 미안해요. 이게 아니죠? 25번부터 보시죠. 미안합니다. 25번부터 보시죠. 다 잘하겠지만 x-y는 3이다 라는 관계식을 주고 모든 실수 x와 y에 대하여 주어져 있는 어떤 등식 하나가 있고요.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x, y에 관한 항등식으로 파악된다라고 썼는데 그런 미정계수 a와 b를 구해서 a제곱과 b제곱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x, y에 어떤 수를 넣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문제에서 뭘 주죠? x하고 y의 관계식을 주니까 제한된 조건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식 자체가 x와 y에 관한 항등식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x, y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식을 변형시켜서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였지.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x는 3 플러스 y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문제 안에서는 x와 y의 관계가 다음과 같기 때문에 x 대신에 3 플러스 y라는 식을 대입하게 되면 주어진 등식 자체가 y에 관한 식으로 바뀔 거니까 y에 관한 항등식으로 표현될 것이다 라고 베이스를 잡아 문제를 풀겠죠. 그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식을 써주면 a, x 대신에 3 플러스 y가 들어갈 거니까 y 플러스 2가 들어가고 b 곱하기 y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0이 되는데 그 식이 y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간주를 하게 될 거고 그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하죠? y에 관한 항등식일 거니까 개수 비교를 하듯 y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a, b를 구하겠지, 그치? 근데 우측식이 0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y의 항과 상수항으로 분리시켜서 각각의 개수가 0일 수밖에 없다는 힌트를 통해서 a, b를 구하자 이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ay 그리고 ea 그리고 by 그리고 마이너스 b 플러스 2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a와 b를 더했을 때 0이 돼야 하며 2a 마이너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더하게 되면 3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렇죠? 괜찮나요?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더했을 때 0일 거니까 b의 값은 3분의 2가 나온다. 그치? 그래서 a제곱과 b제곱의 합을 구해주시면 9분의 4, 9분의 4니까 9분의 8로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도록 봅니다. 괜찮지? 기본적인 항등식이 표현되는 거. 문제를 봤을 때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죠? 임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모든 실수 x 성립한다.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또 있지만
주어진 식을 전개해달라.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달라.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식을 표현해 준 거죠. 그리고 다음 식을 못과 나머지를 곱해달라 했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식을 특정식으로 묶어서 식을 정리해 놓은 거다 보니까 그것도 그 문제에 관한 항등식으로 파악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어떤 방정식을 세웠을 때 미정계수가 들어있다면 다 항등식의 원리로 문제를 풀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베이스를 잡아주시고 푸시면 좋겠다라고 넣은 거고요. 그 다음은 다 잘 풀겠지만 28번으로 넘어가시면요. 28번 같은 문제는 광남고등학교는 그리고 건대부고도 분명히 출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다음 다항식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는 걸 있을 거니까 가와 나는 다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맞죠? 답을 보시면 gx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목표 나누겠지, 그치? x 제곱 곱하기 fx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항등식이니까 fx의 차수에다가 2차식을 곱하게 되면 gx식이 나온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일단 gx는 fx보다 차수가 더 높을 거고 2차 정도, 그렇죠? 상수항이 없을 거고 x항도 개수가 0일 거예요. 맞죠? 이해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gx는 상수항이 0이겠다, x항도 0이겠다, 그리고 fx의 식을 2차씩 올린 것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볼 거예요. 나를 보면 이제 gx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4x 곱하기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다. 그리고 얘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두식 모두 항등식으로 파악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fx와 gx를 이 가나 조건 통해서 해석을 할 거고, 마지막 구절 gx를 x-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할 거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구할 건 뭐다? g4의 값을 답으로 내달라가 되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그럼 일단은 알다시피 fx와 gx의 차수를 볼 건데, fx라는 식 자체가 만약에 n차식이면 gx라는 식은 n 플러스 2차식이 되겠죠, 그렇죠? 차수가 더 두 개가 업됐을 거니까. 그럼 밑에 있는 식에서 우측식이 3차식이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을 거니까 fx라는 차수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fx가 상수면 너무 쉬운 문제일 겁니다, 그죠? 1차식인지부터 판단을 해보는 거지, 그렇지? fx가 1차식이었어. 그러면 1차식에다가 2차식, 3차식이 돼. 얘는 3차식이야. 3차식 더하기 3차식이니까 3차식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얘가 2차식이었어. 2차, 3차, 2차, 2차니까 얘는 4차. 얘는 4차가 되겠지, 그치? 더하면 4차식이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겠지, 그치? 쌤, 혹시 지워질 수 있지 않나요? 얘 최고차 한계수가 A였다 치자. 그럼 얘도 최고차 한계수가 A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면 A에다가 3을 곱해서 3A가 됐어. 여기는 A는 더하면 4A가 되지, 그치? 4A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죠? A가 0이지 않는 거, 그치? 그럼 그 식은 사실상 차수를 고정시키기 실패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일단 내가 원하는 fx는 1차식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fx의 식을 설정할 거야. a, b니까 px 플러스 q라고 설정을 해줄게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식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학교에서 시험 볼 거니까 이걸 가지고 최고창만 빠르게 따보자, 이 생각들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할 거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px 플러스 q라고 넣어놓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gx는 여기다가 2차를 곱할 거니까 px 세제곱 플러스 qx 제곱으로 볼 거예요, 맞죠?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최고차 전개 싹 해서 식을 써놓으면 얘랑 어떻게든 답이 나오겠다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 그치? 근데 최고차는 빠르게 파악이 돼요. 3p에다가 3px 세제곱에다가 px로, 그치? 그럼 얘는 결국 4p x 세제곱으로 스타트가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일단 p가 뭐다? p가 4분의 1이다, 맞지? 최고차는 1일 거니까
4p가 1인 걸 아니까 p가 4분의 1인 건 다르게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굳이 여기다가 그걸 두 개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지고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Q를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일단 오른쪽 시계는요, 얘를 썼어, 그지? 나는 이 A, B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PQ를 빠르게 구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우측에서 이 2를 눌러보세요, 2. X항의 개수가 2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X항만 가져가겠지, 그치? 오케이? 여기는 X항이 없잖아, 애초에. 여기는 X항이 없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X항이 나오겠지, 그치? X항이 이 1차식이 이 fx의 상수항과 곱해졌을 때 4q X항이 나오겠지, 그치? 그치? 근데 이 4q 값이 2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q 값을 2분의 1로 가져갈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G4는 여기에다가 4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 4를 넣은 거. 4 넣어주시면 16 더하기 8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한마디로 항등식인데 다항식으로 가려져 있어서 얘가 몇 차식인지를 세팅을 해줘야 미정계수를 집어넣을 식으로 변환될 거고 좌측과 우측에 있는 식을 어떻게 판단해서 힌트를 빼서 풀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놓으시고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29번 같은 문제는 빈칸 채우는 문제니까 항상 쭉 전개되는 식에서 일정 부분을 미지수로 빈칸 채워서 푸는 문제지, 그치? 쌤이 29번 넣어준 게 뭐냐면 그냥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2022의 식제곱을 505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나머지가 몇이냐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얘는 빈칸이니까 애초에 설정을 해줬지, 그치? 505 지금 우리가 썼던 건 나머지 정리일 거니까 얘가 궁극적으로 1차 식으로 표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죠? x, x 빼기 1 그래서 왼쪽의 식을 아주 심플한 값이 나오게 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쓰는데 505를 x라 쓰면 얘는 x를 몇 배에서 더한 식의 식제곱이 될 거라고. 그렇지? 이런 식의 풀이법이 아니잖아. 그래서 505와 2022를 어떠한 관계로 맺을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책에서는 나와 있어요. 4x 플러스 2. 뭘 x로 든 거죠? 505요. 그치? 그래서 그걸 4x 플러스 2라 높은 거지. 그냥 말 그대로 얘를 x라 놓고 푼 거야. 얘를 x라 놓고 푼 거야. 그럼 얘는 4x 플러스 2가 되지. 그치? 10제곱이 되고 x. 그러면 몫이 있겠지? 나머지를 몰라. 하지만 나머지를 구했어. 맞죠? 1차식이니까 x에 뭘 집어넣은 거죠? 0. 그러면 2의 10제곱 1024로 나오겠지. 그치? 괜찮죠?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x에 505를 넣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뀌는데 여기가 Q505가 되지, 그렇지? 자, 그럼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자연수라는 것을 인정하냐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이래요? 이 4x 플러스 2 10제곱은 엄청 큰 수야. 그 식을 조리줬으면 4의 10제곱으로 되어 있는 최고창에서부터 쭉 해서 2의 10제곱까지 항이 11개가 있는 식이 있을 거고요. 이 식에다가 내가 x에 0을 넣겠지, 그치? 그렇잖아.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내려서 더해주고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냥 0, 0 떠서 2의 10제곱으로 떠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식이 근본적으로 4의 10제곱에다가 개수이 쭉 나오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결과적으로 x의 몇 제곱? 9제곱부터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가 505를 넣어서 9제곱해서 상수가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 곱 자체가 당연히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엄청 큰 수를 500으로 나누면 그만큼 묶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얘가 뭐 2분의 1, 7분의 4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 얘를 나머지로 가져갈 수 있는데 50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24다. 얘는 다항식이 아니니까 크기로 비교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 1024는 505를 두 번 더 나눌 수 있고 14가 나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10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지? Q505에다가 505를 두 번 더 묶었으니까 2를 더 묶어주시고 뒤에 14를 내려서 505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14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괜찮나요? 네. 자연수라고. 그러니까 이걸 조립집법으로 써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4x 플러스 2의 10제곱을 전개해주면 이 개수들이 다 자연수죠. 4x를 9번 곱제곱하거나 8번 제곱해서 2를 곱하고 다 자연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걸 조립집법으로 썼다고 해보는 거야. 그러면 숫자를 내려놓는데 어차피 0으로 나눴기 때문에 0 해서 올리지. 그렇지? 그럼 내려오는 수가 다 자연수지. 그럼 자연수에 있는 개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x에 500을 집어넣어도 다 자연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 건데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 세팅을 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풀지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을 좀 볼 건데 단순하게 푸는 유형들도 있겠지만 30번 문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b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c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d의 형태로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봤을 거니까 항등식으로 바꿨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왼쪽식을 오른쪽식으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때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은 x 플러스 1이라는 1차 식으로 묶여진다는 걸 아니까 이 식을 이 1차 식으로 나눈다라고 썼을 때 나머지가 d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일단 인지하는 거.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d를 구할 수 있다. 그때 안에 있는 식은 차수가 하나씩 줄긴 하겠죠? 그치? 근데 그래도 처음에 있던 문제 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조립제법을 썼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했을 때 d는 구했고 그 몫을 봤을 때 방금 했던 형태를 한 번 더 취할 수 있겠지. 그치? x 플러스 1로 또 묶어주게 되면 그때 목과 나머지를 썼을 때 나머지가 c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이 판단만 해주면 그 다음은 끝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한 번 조립집법 한 후에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진행했을 때 뭘? 몫을 그때의 나머지를 쓰고 그 몫을 다시 한 번 x 플러스를 나누면 그때의 몫이 a고 나머지가 b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아니까 도미노식으로 쭉쭉 내려나가는 형태를 인지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주어진 식을 해석할 때 왜 조립법을 썼는지에 대해서 참고하자. 괜찮죠? 이제부터 쌤이 하나씩 라인으로 목표 갈 거야. 알았지?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 다 잘할 거 생각합니다. 31번 문제 보시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있대요. fx인데 최고차항이 3차 다항식. 뭐 이런 식으로 생겨 넣었겠지, 그치? 근데 이제 가조건과 나조건을 주고 물어볼 거예요. 가조건은 f0은 0이다. 그치? 여러분들은 상수 c가 0이다라는 거 아니까 무시하고 시작하겠죠, 그치? 아, 얘는 상수항이 없네. 그럼 뭐야? x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네 라고 본 거지, 그치? 나조건을 보시면 이제 쌤이 쓰고 싶은 fx를 x-2의 제곱으로, 그치? 완전 제곱식으로 1차식이 아닌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있겠죠. 이렇게. 그치? 맞죠? 그럼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 나머지가 1차식인데 x-1을 갖고 있네.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보시자마자 완전 제곱식인데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1차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남은 하나가 항상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몫의 일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걸 인지하고 얘도 1차식이다 보니까 나눠질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준 거지 노골적으로 그지? 그 힌트를 준 거잖아요 묶으라 묶어서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가 0이더라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이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그때 나머지가 0이다라는 힌트 하나와 그때의 몫을 다시 한번 x-2로 나누게 되면 그때 나머지가 2라는 힌트 둘을 넣겠죠.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미정계수는 a, b 두 개니까 이 조리법을 두 단계에 걸쳐서 해결해주면 문제가 풀린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편단을 가지고 1 최고참 제곱함 x 상수항까지 체크한 후에 그 식을 1차식이 0이 되는 x값 2를 집어넣어서 조리법을 시작하겠죠. 괜찮지? 그래서 나는 4a 플러스 2b 값이 8이다 라는 식 하나를 얻게 될 거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이 두 번째 식 얘도 있지 그치? 얘도 뭐로? x-2로 묶어주게 되면 그때 나머지가 2라는 사실을 쓸 수 있겠다 이걸 가져가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빠르게 괜찮죠? 더하게 되면 4a 플러스 b 플러스 8의 값이 2다 2 플러스 8 아니에요? 네? 2 8. 오, 땡큐. 그죠? 여기 10이죠. 쌤이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는 거야, 일부러. 그치? 4a 플러스 b 마시. 괜찮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연립에서 a, b를 해결할 수 있으면 fx가 완성이 될 것이다. 그치? 쌤이 지금 하는 건 너희들이 잘 풀지만 조리법을 이용한 유형만큼은 정확하게 가져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는 너무 노골적으로 줬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힌트를 보게 되면 조리법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해달라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이거는 조리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근데 이 조리법으로 해서 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 번 해서 얘가 0이라 썼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얘가 제곱했다는 건 한 번 쓰려고 준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내가 얘에다 2를 썼다는 건 2를 쓸 수밖에 없을 거야, 처음에는. 그렇잖아? 근데 썼다는 건 이렇게 나눴을 때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얘를 제곱했다는 건 이 몫의 일부분에 x-1이라는 인수가 하나 더 있으니까 몫을 한 번 더 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조리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답은 여러분들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그죠? 네, 32번까지만 하고 33번까지 다시 풀 시간 줄 겁니다. 그죠? 잠깐 보세요. x 4제곱 플러스 2라는 4차식이 있고요. x-2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의 나머지 rx를 구해주세요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일단 rx는 몇 차식? 1차식 1수 있죠, 그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해주고 a, b를 구하자. 근데 딱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x-2를 대입할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 식의 형태를 한 번만 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그 식을 쓰게 되면 뒷부분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변화가 되겠지, 그렇지? 네. 여러분들 근데 여기다가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몇이 나오나요? 18 나오지, 그렇지? 그럼 이때 이 뒤에 있는 식이 18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 썼으면 이걸 좀 지워줄게, 다시 해줄게. 여기다 이 18 넣었으면 2를 넣어서 18을 만들고 여기다 2를 넣어서 2a 플러스 B가 나올 거야. 얘는 지워졌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관계식을 얻어내고 정석적인 풀이법은
B는 이때 A, B는 서로 관련된 관계식이 아닌 거야. 모르는 거잖아. A 따로 B 따로. 근데 이런 관계식 속에서 제한 조건이 걸린 거잖아. 제한 조건이 걸리면 한 문자로 바꿔 풀잖아. 그러니까 B 대신에 뭐야? 18 마이너스 2a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후에 이걸 B 자리에 넣어서 문제를 다시 보겠죠, 그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8이 될 거니까 a로 묶어서 보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18이 되겠지, 그렇지? 자, 나는 여기에 주목하자는 거야. 아, 2 넣었을 때 18 나왔다는 건 얘를 궁극적으로 x-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에 18이 붙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근데 내가 했던 식은 2차식이다 보니까 나머지가 1차식의 형태인데 얘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 지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도면 이 식을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완전 제곱식이네. 아, QX 있을 거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인데 얘를 구하는 건데 2 넣었더니 16 나왔네. 18 나왔네. 2 넣었더니 18 나왔네. 그럼 얘도 1차식이었을 거니까 X-2로 묶였을 거야. 그치? 1차식일 거니까 한번 묶었겠지? 근데 나머지가 18인 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지. 맞죠? 그럼 쌤이 원하는 건 이 첫 번째 힌트를 받았을 때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물론 이렇게 대입해서 식을 넣고 풀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식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괜찮을까? 괜찮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묶어야지. 완전 제곱식은 조리법을 2번 쓸 거니까. 몫에 x-의 인수를 갖고 있는 식이 하나 더 있을 거니까. 묶어주면 a가 들어오게 될 거니까. 이 식이 보일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 식을 한 번 더 x-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는 a일 것이다라고 가져가는 거지, 그렇지? 왜? 내가 원하는 rx는 a만 걸면 끝나는 식이 되는 거야, 그렇지? 괜찮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조리법을 이쁘게 2번 하면 되겠죠, 그죠? 4차식이에요. 최고차항 1이고 3차, 2차, 1차 상수예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이게 18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1, 2, 2, 4, 4, 8, 8, 16, 18.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얘가 문제인 거지, 그렇지. 요 식을 한 번 더 x-2로 나누게 되면 그때 나머지가 a일 것이다. 1, 2, 4, 8, 12, 24, 30. 괜찮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Rx의 식 자체가 최고차항이 32로 되어 있는 식으로 바뀌는 거지. 힘들다. 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와 똑같은 게 33번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제 풀어서 33번까지 문제 풀이가 잘 되는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잘 되신 분들은 34번부터 36번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쌤이라는 건 그냥 어떻게든 푸는 게 아니라 이 단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해봐요. 이번 기회 완전 제곱식이니까 아주 특정 상황이 되는 거잖아. 시간은 많이 못 줘요. 선생님 10분 정도 줄 테니까 30분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다 되면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33번 문제를 통해서 복습 한 번 더 하고 이제 응용 유형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치? 그냥 이 RX를 구하시오. 1차 이하의 식이니까 AX 플러스 B라 설정해서 AB를 구하겠습니다. 그치? 그냥 진짜 원초적인 풀이법으로 그치?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목과 나머지를 표현하게 되면 그치?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식을 fx 쓸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지, 그치? 맞죠? 뭐 나오죠? 얘는 지워지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 값이 몇이다? 1이다라고 했던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나는 이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얘가 ax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다 보니까 a로 묶어서 x 플러스 1 플러스 1 형태가 된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죠? 근데 쌤이 했던 건 이제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마일 넣었더니 나머지가 1이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냥 여기서 요 과정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죠? 얘가 1차식일 수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나누면 몫이 a인 거 알잖아. 얘를 얘로 나눴다고 해주면 몫이 a인 거 맞잖아, 그치? 그 다음 뒤에 나머지가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요 1을 이용해서 식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처음 안 되면 이렇게 풀어도 괜찮죠? 그럼 이 식을 써놓고 나서 문제를 풀게 되면 보이겠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이 몫에 남은 인수 하나가 몫의 일부분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얘는 묶어서 a로 묶여 들어오지. 묶여놓지. 1 쓴 거지. 이제 조리법을 써서 몫을 표현해주고 그걸 다시 한번 x 플러스를 나누면 그때 나머지가 a가 되겠다. 이걸 가져가는 거지. 맞죠? 이해되죠? 이제 원하는 건 x의 100제곱이야. 100차, 99차, 98차. 괜찮죠? 상수항도 0이 나오겠지, 그렇지? 100차 항이면 항이 총 몇 개야? 101개지, 그렇지? 그래서 그걸 알고 있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 써서 첫 번째 주어진 식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 써주고 마이너스 1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곱해서 올려주고 1이 되고 내려주고 마이너스 내려주고 1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게 되겠지, 그렇지?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안에 있는 요 녀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이게 101개가 있다 이건가요? 그죠? 이해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홀수계가 될 거니까 이렇게 쭉 짝지었을 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오는 얘가 몇인지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1인 거 이해돼요? 네.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101개니까 두 개씩 묶어줬는데도 하나가 남았으니까 1마일 가다가 마지막에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이 그대로 흘러내려와. 근데 1인 걸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죠? 문제는 그 다음 걸 구할 거니까 요 식을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그때 나머지를 구하게 된다면 얘가 a일 것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맞죠? 근데 얘는 식이 항이 하나 줄어서 차수가 99차식이 됐을 거야, 몫은. 그죠? 그럼 얘는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100개가 있는 거야, 맞죠? 이해되죠? 그럼 흐름을 보면 1 곱해서 마이너스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플러스 2 더해서 3 곱해서 마3 마4 괜찮죠? 가겠지, 그지? 얘들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건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뭔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이해될까? 얘는 몫이니까 그치? 얘는 몇 차야? 항이 몇 개 있어? 여기가 100개니까 99개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 마지막에 뭐가 나올 거야? 플러스 99일까 마이너스 99일까? 이거 이해돼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곱해서 99로 들어오나요? 여기 마지막 항 뭐였나요? 여기 1이었습니다. 마이너스였나요? 이거 마이너스 99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더라. 괜찮아?
99개 있으니까 짝지어서 첫 번째 요건이 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곱해서 마이너스 99가 될 거고 여기 뭐 있었어? 그치? 더해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해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할지 여러분만의 규칙성을 잡고 가져가는 연습을 해봐야겠지, 그치?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구했어. 여기가 RX인데 A가 마이너스 100인 거 알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RX는 마이너스 100 X 플러스 1 플러스 1의 식이다 라고 세팅해주면 끝나겠죠, 그쵸? 괜찮죠? 정리해서 마이너스 100X 마이너스 100 더하기 마이너스 90 이런 식으로 세팅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하나의 장치야. 완전 제곱식 나눴을 때 나머지나 그 유사 유형을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풀집에서 좀 세분화시켜서 준비해 놓자 이게 하는 거. 괜찮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던 거. 34번 문제 보시면 뭔지 알 겁니다. 이제 fx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식인 x만 3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1이다. 쓰죠. 흔히들 여러분들 f3이 1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fx라는 식을 x-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거는 게 아니야. 나머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 식이 2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자, 근데 지금 똑같은 이 fx라는 식을 방금 썼던 이 2차식과 1차식을 곱한 3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 그러면 3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몇 차식? 2차 이하의 식이 나올 수 있지, 그치?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우리가 지금 저 33번, 32번, 31번을 풀면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요 2차식이라는 인수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2x-1이네. 맞지? 맞지? 그러면 이 3차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었다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식은 이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묶여 들어오는 게 당연하고 얘도 2차식일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a가 난다.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a가 난다. 그렇지? 그럼 얘를 봐봐. 얘를 a 곱하기 x-1의 제곱 뒷부분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px 플러스 q 형태로 애초에 이 식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하나만 해주고 괜찮지? 그때 얘를 2차식이니까 얘로 묶어 들어가면 x-3 곱하기 q2'x에다가 이게 2차식으로 최고차 a니까 나눴을 때 몫이 a가 있잖아. 이 a가 묶여 들어오고 뒤에 나머지가 px 플러스 q의 형태로 표현될 텐데 그때의 나머지가 2x-1을 아니까 얘가 2x-1을 아니까 애초에 이 2차식을 a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2x-1 형태로 쓸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 식 자체를 애초에 쓸 때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x-1였지 이 식으로 애초에 얘를 보자마자 이 세팅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겠지? 3차식인데 요 인수 나눠서 얘를 2차식 나눠서 나눈 이거지? 그리고 나머지를 요거 나눴고 최고차까지 모르잖아. 하지만 나머지가 2x-1은 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두 줄을 쓰면서 내가 아는 유형 문제구나. 그러면 이 두 줄을 보고 fx라는 식을 x-3 곱하기 x-1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식을 그래 x-1 제곱으로 나머지니까 모르잖아. 2차식이니까 최고차 몰라. 몫은 몰라. 근데 나머지가 2x-1은 알겠다라고 하잖아. 그렇지? 이돼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A만 구하면 내가 원하는 RX가 완성되겠지 라고 생각할 거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 이 식이 0이 되는 값. 그죠? F3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죠? 3 넣어주면 지워지고 3 넣어주면 2의 제곱이니까 4a 3 넣어주면 6 빼기 1 플러스 5가 나오죠. 근데 그 값이 1인 것을 알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1구나라는 걸 최우절 알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rx라는 식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1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표현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렵다는 느낌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아, 지금 이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야, 미정계수 생인데 이 얘를 2차식이니까 얘를 뭐 2차식으로 나눴다 했을 때 나머지를 알겠잖아. 이 식은 일단 이렇게 생겨 먹겠지. 얘도 묶이면 묶였겠지. 근데 얼마큼 묶인지 몰라. 2차식이니까 2차식으로 넣으면 몫이 상수하는 건 알아. 근데 그게 무엇인지 몰라. 하지만 그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조금 됐으면 35번으로 한번 복습하면 돼. 봐봐. fx가 있어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는 4예요. 근데 얘를 방금 했던 x-1의 제곱과 x 플러스 2 두 2차와 1차를 곱하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x가 쓰겠답니다. 이 rx. 근데 이 rx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쓸 때 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인데 이 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을 아니까 얘는 묶이고 얘도 2차식이라서 x-1의 제곱으로 묶어서 들어보면 몫은 상수라서 모르지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구나 라고 해석이 된 상태라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a만 보면 되는데 알고 있는 식에서 마이너스 넣어주면 4 나온다 라고 줬기 때문에 f 마이너스 1 써주게 되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2 마3의 제곱 9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치?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나오고 그 값이 4로 a 값이 1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rx식은 a가 1이라 x-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로 세팅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r 값 구하는 거니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지. 1, 6, 1 이렇게 완성되겠지. 그렇지? 될까? 이 과정을 통해서 34, 35번 문제 해결해 보시고 그게 된다면 36번을 조금 더 고민해서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네요. 풀어보시고 다 되면 뒤에 이형 미리 풀어보시고 10분 정도 드릴게요. 이번 달은 질문 많이 하고 해요. 그죠? 다음 달 되면은 이제 기출 풀고 하면은 딱 똑같은 비슷한 문제들만 풀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36번 문제가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유형인데 이건 약간 반대 느낌을 주는 거죠. 1의 세제곱을 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나머지가 x 마이너스 8입니다. 이 두 힌트를 주고요. 방금 했던 이 fx라는 식을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원래대로 하면 요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알아야 얘를 아주 이쁘게 a 곱하기 x-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때 나머지를 여기다 이렇게 써서 푸는 형태였단 말이야. 그치? 그죠? 그러니까 x-1의 제곱 나왔을 때 나머지를 내가 너무 알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식의 힌트를 주지 않았지만 요 3차식을 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변형하실 때 물어보는 거야.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쓸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얘는 웃기죠. 얘만 보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을 뭐로?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뭔지 써달라는 얘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6x 맞아? 상수에 있었지? 돼요? 괜찮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이 3차식 나눴을 나머지를 2차식으로 나왔다고 전제를 깔고 묶어주면 이때의 나머지가 6x 플러스 2가 됨을 알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해될까? 이해 안 되죠?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x 플러스 2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6x 플러스를 쓸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주면 기존에 푼던 이유랑 동일하죠, 그렇죠? 맞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하나는 뭐야? a를 구할 겁니다. f 마이너스 2가 너무 쉽잖아, 그렇지? 맞죠? f 마이너스 2는 이 식에 넣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10으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괜찮지? 그러면 이 식에다가 f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2니까 제곱 9 a 마이너스 12 더하기니까 마 10이 나오죠. 그렇지? 그 값이 마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잘못되니? 계산 잘됐나? 여기 너무 지저분한데? 맞아요. 마이너스 맞아? 왜 아니야? 난 답은 모르겠어. 일단 푸는 것만 해주고 괜찮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이거 x-1제곱 나왔을 때 나머지를 좀 알고 싶은데 근데 x-1의 제곱이 아니라 3차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한 번 더 3차식 나왔을 때 나머지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2차식 나왔을 때 못과 나머지로 바꿀 수 있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자가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죠? 묶어주면은 요 안에 있는 식이 하나 들어오지, 그치? 이렇게 x 마이너스를 나오면서 qx가 들어올 거고 얘는 2차식이다 보니까 묶여 들어올 거라, 그렇죠? 그치? 그때 몫이 1인 거 알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1로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얘를 다시 1을 곱해서 밖으로 빼주면 이 식이 나온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괜찮죠? 풀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 몇 분이죠? 4분이나 14분까지 쉬었다가 그죠? 남은 유형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벌써 일주일 좋다. 잘 들리네. 진지하게 바꿀 거예요. 지우개를 새 걸로 바꿨거든. 그동안 맨날 이게 막 이거 한 번만 쓰면은 금방 또 돼갖고 막. 그래서 저번 표시는 왜안 져서요? 약간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다르겠지 뭐. 새거 오래 써서 그렇지, 그렇지. 폼이 잘 있는 이걸 써야 되는데. 저 어제 막 이거 한 7개 썼거든. 그래서 깔고 있었어. 원장님. 그거 새거 있어요. 그거 버리세요. 아까워서 그걸 아까워.
자, 34번 문제를 볼 건데 별 떨어진 놈이라 쓰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거 아니죠? 뭐냐면 왜 떨어져? 응? 나누어서 남았다고. 나눠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대충 알고 계십니다. 자, 뭐다 이거? 여러분들 이 fx라는 식에서 어떤 x 플러스 뭐 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x 플러스 나왔다 뭐 이런 식의 힌트를 받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식을 딱 봤을 때 이 나머지로 되어 있는 식 자체 혹은 상수를 이항시켜서 fx-x-1을 만들면 우리는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qx라는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죠. 그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나머지를 이항시켰을 때 우변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니까 이 주어져 있던 왼쪽 식을 정리한 후에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는 식으로 분해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이래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fx라는 식이 있는데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었다고 했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q 마삼값을 물어본다 했어. q 마삼을 구하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3을 넣는 순간 qx 값이 지워질 거니까 그죠? q 마삼값을 구할 수 없겠지, 그치? 근데 이때 이 나머지를 이항시키게 되면 fx에서 r을 빼주는 식 자체를 x 플러스 3 곱하기 qx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이항시킨 식 자체를 이 식 자체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3 곱하기 식의 형태로 분리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 식은 항등식이 될 거니까 좌측과 우측에 그 0이 되게 해주는 인수를 지워준 후에 그죠? 그 식 자체를 내가 뭐가 px 써줄게. 그 식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3을 넣게 되면 p3 값이 q3 값과 같다라는 원리로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식을 구하려고 봤더니 그 앞에 있는 식 자체가 사라지게 돼서 0이 되는 형태가 되면 문제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때 나머지를 이항시켜서 좌측식도 인수분해시킨 후에 그 0이 되게 해주는 인수를 약분시켜서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죠? 그럼 그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본다면 37번 문제야. 이렇게 나오죠. x의 100제곱 플러스 1이라는 100차식이 있어요. 그죠? 얘를 2x-2로 나눈 몫이 qx래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언급은 주지 않았어. 모르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어요. 맞죠? 1차식 나와서 나머지 구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세트법이에요. 그치? x에 뭘 넣죠? 1을 넣겠죠. 그럼 r이 뭐 나오죠?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여기가 2라는 건 알고 시작하는 거 맞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뭘 구해달래? q1 값이라는 거예요. q1을 알고 싶단 말이지, 그치? 근데 여기다 1을 넣어줘서 항등식이니까 1 넣어서 q1을 써도 얘 때문에 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약분시킨다. 얘를 지울 거니까 얘를 좌측에 있는 식 자체를 두고 이 나머지 식을 이항시켜서 왼쪽 식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그럼 이 말은 왼쪽 식도 오른쪽 식과 동일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1단원에서 선생님한테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xn제곱 마이너스 1. 그치? 얘를 분해했을 때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그 외의 식을 쓸 때 99차식이 나오는데 그 녀석의 개수가 모두 1로 되어 있는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상 알고 있는 거지, 그치? 돼요? 이 식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조립집어를 한번 쓰면 돼요. 왜? 100차항이 1이고 다 0이야. 맞지? 그 다음 마지막에 상수항은 많이 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식을 x-1로 할 거니까 1 쓸 거니까 1, 1, 1, 1, 1, 1, 1, 1 다 개수가 1로 떨어져서 0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00차식이니까 99차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몫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좌측과 우측식을 썼을 때 내가 0이 되는 식을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겠지. 돼요? 괜찮죠? 그러면 우측식은 2qx가 나오겠지. x-1만 약분시킨 거니, 그렇죠? 돼요? 그럼 이 식이 결론적으로 x 99차부터 98차 쭉 해서 x 플러스 1식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건 q일 값이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식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1을 몇 번 더 했죠? 99차일 건데 99개 있고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1 대입하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q일 값은 5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식에 특정 수를 넣어준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 식을 구하려고 x에 넣었더니 그 앞에 있는 식 자체가 0이 되는 상황이 됐다면 그 식을 재면 나머지 식들을 좌측으로 이항시켜주면 인수분해된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38번은 지금 썼던 형태를 조금 더 분수식이다 보니까 이쁘게 다룰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될 거고요. 39번, 40번, 41번은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놓는 겁니다. 그죠? 근데 쌤이 해제 강의를 해주긴 할 건데 풀어봐야 알겠죠, 일단? 그지? 쌤이 많이는 못 주고 한 10분 정도 주고 나서 그냥 서글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네. 한번 풀어보시면 어려운 문제인데 쌤이 그냥 푼다고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방금 했던 유형들을 이용해서 지금 했던 것들을 다 넣어서 나온 기출 문제들을 넣은 겁니다. 번 풀어봤나요? 네. 다른 분들은 어때요? 잘 안 돼요? 네. 한번 정리하고 39, 40번 더 고민해 보고요. x 6제곱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설정하고 몫을 굳이 qx라고 말하는 상황이잖아. 나머지를 i라고 할 때 qx를 여기서 그랬던 그 몫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니까 그때의 몫도 있을 거고 이때의 나머지 r 프라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답은 사실상 q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려고 항등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더니 0이 되는 바람에 정확값을 알 수가 없지, 그렇지? 일단은 여러분들 당연히 이 r 값은 알아요.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0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몇 나오죠? 64. 됐죠? 그래서 쌤이 원하는 행동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지우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약분시키자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64분의 1을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식을 한번 정리할 거예요. 맞죠? x의 6제곱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6제곱을, 그렇지? 그리고 그 상태가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qx의 식과 동일하다라고 보겠지, 그렇지? 이해죠? 그럼 여기다가 분명히 x 플러스 2분의 1 인수가 있다는 건 당연히 알 거예요. 그럼 차분히 인수분해를 하나씩 해나가겠지,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 요 인수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오겠죠? 그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인수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x에다가 2분의 1제곱인 4분의 1까지 볼 거예요. 괜찮아요? 더 이상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죠, 그죠?
오케이? 여기서 지우고 지워주고 나면 QX식이 다음 같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n 플러스 2차식을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2의 n제곱 x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나눴어요. 주어진 식이 성립하도록 a,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x에다가 뭘 대입할 겁니까? 2를 대입하겠죠. 또는 x에다가 0을 대입하겠죠. 그죠? 그죠? 0은 왼쪽이 0 나올 거니까 뭐 그 정도의 생각을 하겠지. 그치? 근데 일단은 x에 2를 넣을 거야. a, b를 구할 거니까 왼쪽에 있는 개수를 구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x에다가 2를 대입해 봤어. 약간 습관 같은 거지. 그치? 왼쪽은 2의 10제곱에다가 2의 n제곱에다가 그치? 4 더하기 2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맞죠? 우측은 x-2라는 인수가 있다 보니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맞죠? 2의 n제곱은 사실상 0이 될 수가 없죠. 맞지? 얘는 자연수일 거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0일 수밖에 없다는 힌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a 플러스 b 플러스 4가 0이다. 이렇게 식 하나를 얻어내겠지. 그치?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식이 x-2라는 인수로 묶일 거니까 이 식은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지, 그치? 맞죠? 그럼 오른쪽도 그 인수를 갖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이 식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연습을 해왔다면 묶었을 때 x-가 하나 남지 완전 제곱식의 아주 유니크한 특징이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얘는 묶이면서 2의 n제곱으로 묶여 들어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힌트는 왼쪽 식을 인수분해 시킨 후 그 몫을 이 식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 식을 한 번 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의 n제곱이라는 힌트를 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럼 왼쪽 식에 이 인수가 있다는 건데 a, b의 관계식을 얻어냈으니 우리는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사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겠죠.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좌측식은 x의 n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ax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사를 집어넣겠지. 괜찮죠? 그리고 대입한 거예요. 괜찮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x제곱 플러스 a로 묶어주면 x-2가 보이고 마사가 보이지, 그치? x제곱 마사 인수 있을 거예요, 그죠? 묶어주면 얘는 x 플러스 2를 뱉어내고 얘는 a를 뱉어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좌측식이 x의 n제곱 x-2 곱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2라는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게 되겠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측식이고 우측식과 같다고 써주면 지금 아까 썼던 이 식 보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연습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중구난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갈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좌변식은 xn제곱 x 플러스 a 플러스 2 우측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qx 플러스 2의 n제곱이 될 거니까 여기다 x에 뭘 대입할 거야, 여러분들? 2를 한 번 더 대입하겠지. 오케이? 대입하게 되면 왼쪽은 2의 n제곱에다가 2 넣었으니까 a 플러스 4가 나오고 우측은 지워지면서 2의 n제곱이 나오겠지, 그렇죠? 고로 얘는 뭐다? 1이다. a가 마3인 걸 가져가. a가 마3이면 6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2로 가져가겠지. 괜찮죠? 그 쌤이 말하는 건 어떤 특정 유형은 어떻게 풀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동안 지금 이렇게 흘러온 대로 따져다 보면 우리가 썼던 성질들을 하나씩 쓰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 느낌을 받고 계속 복습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기스토리 풀 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도 다 들어가 있겠지, 그렇지? 근데 그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풀면 더 좋은 결지를 생각하면서 풀어보라는 거야. 40번 풀고 41번은 쌤이 힌트 하나만 줄 테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쌤이랑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40번 문제 읽어볼게요.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와 gx가 있습니다. 이제 최고차항이 양수야. 둘 다 양수라고 돼 있지, 그렇지? 1이란 말은 안 해주네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가조건과 라조건인데 가조건을 해석해 보시면 fx라는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gx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죠? 그리고 라조건을 보시면 fx는 gx로 나누어 떠진다.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붙을 거고 나머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볼 거겠지, 그렇지?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최고차 양수의식이니까 일단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니까 차수 비교를 먼저 할 거예요. 얘로 나눴고 얘가 나머지니까 차수가 왼쪽이 더 크다는 걸 이용해서 gx가 몇 차식일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제일 처음 배운 건 딱 맞으면 그렇지? 이거 봐봐. 얘가 gx가 만약에 2차식이었어. 최고차 양수니까 2차식이야. 그럼 얘 2차식의 제곱이 4차식이 될 거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그렇지? 나머지가 더 클 거니까 차수가. 그죠? 그럼 다운 시킬 거야. 그럼 gx가 1차였어. 그럼 얘는 2차야. 1차였어. 2차야. 2차 빼기 2차니까 최고차항이 지워질 수도 있어. 가능해요, 그죠? 이래죠? 상수항이야. 2차식이야. 상수항의 제곱 상수야. 2차식이야. 말이 안 되지, 그렇지? g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는 1차식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을 보면 그런 생각을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치? 아, gx는 최고차항 개수일 거예요. ax 플러스 b라고 쓰지 뭐. 괜찮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을 써주게 되는데 이때 이 식이 2차식인데 2차식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1차식이 돼야 될 거니까 ax 플러스 b를 제곱해서 x제곱과 만났을 때 지워져야 돼. 맞지? 그럼 여러분들은 요 식을 썼을 때 ax 플러스 b의 제곱일 거니까 a제곱 x제곱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a제곱으로 1을 빼준 x제곱항이 나올 거라는 걸 알겠지, 그치? 근데 요 녀석이 0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그죠? 고로 a는 뭐다? 1이다. 양수니까. 요것 때문에. 그지? 뿔마일 중에서 1로 가져간다. 그럼 이제 우리는 b만 구하면 되니까 그 식을 여다가 쓱 집어넣어서 풀기 시작하겠지, 그렇죠? 괜찮아요? 그럼 세팅할게요. 얘는 이제 x 플러스 b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fx라는 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하고 x 플러스 b를 제곱해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나와요?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b제곱이 붙고 거기다 x제곱을 뺀 식이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구절은 이 fx는 지금 네가 만든 식은 gx, 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렇죠? 돼요? 그럼 이제 원하는 게 뭐야? 아, 이 식을 x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0이 된다는 걸 알겠죠? 괜찮아? 그럼 여기에는 지금 b만 구하면 되는 식인데 x에 또 b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볼 테니 b에 관한 식이 나오고 그게 0이 되는 b 방정식으로 바뀌겠지, 그렇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쌤은 여기까지 얘가 최고창인 1차 시기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능력대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41번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21년도 9월 5일 학평 29번이에요. 필러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풀어보겠지, 그렇지? 근데 누군가의 도움 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해봐요. 근데 쌤이 말하는 건 어려운 문제를 뭐 잘 푼다고 뭐 성적을 잘 보는 거 아니잖아. 내가 어떤 개념을 놓쳤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오늘 했던 것들을 토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내가 추가로 어떤 성질 하나 더 말해준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큰 힌트를 얻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우리가 풀었던 과정을 똑같이 풀어보는데 항등식이니까 좌측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시고 그걸 기반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것저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 풀어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쌤이 먼저 해칭을 해줄 거니까. 그래서 30페이지까지 해서 2단원 완성이 된 거고 자기스토리는 그 2단원 필러까지가 몇 번까지죠? 아이가 몇 페이지가? 30, 33, 34? 32? 32페이지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주말밖에 없으니까 그냥 30은 아니구나 60페이지까지인데 많죠, 그죠? 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기본 스텝 문제를 쭉 풀고요 서술형까지 푸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거기를 완벽히 들렸어 거기가 근데 거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필러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힘들 거야 너무 많으면 어차피 쌤이 다음 시간 월요일 오면은 필러 전까지만 해도 돼요. 어차피 주말이 월화수목금이 또 있으니까 인수분해 단원이랑 문제 풀면서 좀 뒤로 밀려도 돼. 그 정도는. 내가 말하는 건 너무 급하다고 막 이것저것 막 답안지 봐가면서 풀지 마시고 너무 중요한 단원이니까 그리고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필러 문제 출제보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쭉 차분하게 풀어서 내가 푼 문제가 오답이 없도록 한도로 연습해서 풀어보라는 거고 그게 좀 여유가 있어서 2등급, 1등급 도전 문제도 풀 수 있다면 풀어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쌤이 이걸 이렇게 써주는 걸 썼지만 만약에 뒤에가 좀 힘들면 서술형까지 풀어도 돼요. 여러분 꼭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내가 뭐 1등급 맞아야 되니까 1, 2등급 출제 문제도 풀어야 돼 하는데 그건 일단 기본이 됐을 때 있잖아요. 그죠? 차분히 풀어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다음 달에 뭐였나? 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 쌤이 개념 설명해 줄 게 별로 없어요. 쭉 풀고 여기 풀 시간 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천천히 되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좀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또 하는 사람은 할 거고 또 도전을 해보라는 게 취지니까 일단 첫째 있는데. 다음 시간에 뒤에 어려운 문제 만약에 앞에가 질문이 많으면 그렇겠죠. 쌤이 7시 반까지만 생각을 해줄 거예요. 너무 늘어지는 것도 너무 지치니까. 쭉 설명해주고 만약에 너무 많아 힘들 것 같아 그럼 딱 컷 해놓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면 돼요 그게 막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유 갖게 하되 그만큼 중요한 시기니까 성실히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빨리 가시죠 나머지 분들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지금 끝난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친구가 좀 일찍 가야 돼서